만약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 사람이 살던 집에는 과연 뭐가 남을까요? 오늘은 한 고독사 현장에 남겨진 물건들을 단서 삼아서 한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일을 하잖아요. 그러면 현장에 딱 들어서기 전부터 냄새가 먼저 말을 걸어와요. 어떤 집은 좀 달콤하게 썩는 냄새가 나고 또 어떤 집은 코를 확 찌르는 그런 매캐한 냄새가 나고요. 근데 정말 가끔씩 아무 냄새도 안 나는 집이 있어요. 진짜 오랫동안 텅 비어 있었던 집처럼요. 바로 그게 제일 무서워요. 왜냐면요. 그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 자체가 너무나도 희미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정말 무겁게 짓누릅니다. 네, 저는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고요. 벌써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네요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일하면서 아직까지도 절대 잊지 못하는 어느 한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항상 간단하게 정보를 받아요. 그날 팀장님이 읽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. 58세 여성분이고 돌아가신 지 열흘 만에 발견되셨다고. 직업도 없고 찾아올 가족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. 정말 딱 몇 줄 아주 건조한 정보였죠. 솔직히 저도 이 일 시작하기 전에는 편견이 있었어요. 고독사 하면 뭔가 되게 특별하고 좀 어두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 아닌가 하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제가 3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깨달은 건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. 이상한 사람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인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. 자, 이제 저와 함께 그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처음 본 건 그분의 삶이 남긴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. 가장 먼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요. 바로 신발이었어요. 낡긴 했지만 정말 가지런히 놓여있는 신발 한 켤레. 심지어 신발장도 없는 그런 좁은 현관이었는데도요. 왠지 모르게 그 단정함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방 안은 정말 작았어요. 거실이랑 부엌을 같이 쓰는 그런 공간에 접이식 팝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위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가계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. 제가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계부를 한번 넘겨봤어요. 보니까 라면 890원, 두부 안모 980원 이렇게 빽빽하게 적혀 있더라고요. 한 달 생활비가 많아봤자 30만 원 정도? 이걸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얼마나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사셨을지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. 매달 똑같이 나가는 항목 옆에 메모가 하나 있더라고요. 이번 달도 납부 완료.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. 앞으로 14년 남음. 14년이라니?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제 유품 목록을 만들어야 하니까 집안을 좀 더 살펴봤죠. 현금이나 통장 같은 귀중품은 보이지 않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. 텅 빈 냉장고 안에 딱 하나, 복숭아 2개가 들어있었어요. 비닐봉지에 담겨서 누가 봐도 아주 소중하게 다룬 것처럼 놓여 있더라고요. 상태를 보니까 아직 상하지도 않았어요. 돌아가시기 정말 직전에 사신 게 틀림없었죠. 아까 그 가계부를 생각하면 이 복숭아는 정말 큰 마음 먹고 하신 지출이었을 거예요. 저는 뭔가 싶어서 다시 가계부를 펼쳐봤어요.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. 7월 28일 복숭아 2개 3,600원.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. 오늘 같은 날은 먹어야지. 대체 무슨 날이었을까요? 생일이셨을까? 아니면 그냥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게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. 이제 청소를 거의 다 마칠 때쯤이었어요.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서류 하나를 툭 보여주시더라고요. 바로 그 서류에 아까 그 가계부 메모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알고 보니 이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셨더라고요. 무려 7년이나 기다리셨고 올해 안에는 거의 확실하게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.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, 희망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.
그 말을 듣는 순간 14년의 의미가 퍼즐처럼 딱 맞춰졌습니다. 그건 무슨 계약 기간 같은 게 아니었어요.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이 집 월세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낼 수 있을까? 그걸 혼자서 꾹꾹 눌러 계산해 본 숫자였던 겁니다. 14년.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혼자서 걱정하고 또 버텨내고 계셨던 거예요. 그날 일은 제 마음속에 정말 깊게 남았어요.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? 제 삶에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저한테도 연락이 온 거예요. 임대주택에 당첨됐다고요? 사실 저도 4년 전에 신청해 놓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. 새 집으로 이사가서 텅 빈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. 아, 여기다 복숭아를 넣어야겠다. 그분이 끝내 드시지 못했던 그 복숭아. 어쩌면 그분에게 희망이자 작은 사취였던 그 복숭아를 이제는 제가 대신 채워 넣어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지금 들여다본 이 삶의 뒤에는 훨씬 더 큰 현실이 자리하고 있어요. 2023년, 딱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3,661명. 이만큼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이분들 중에 절반이 훌쩍 넘는 58%가 60세 미만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고독사 하면 노인분들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, 심지어는 청년들에게까지 뻗어있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인 셈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죽음들, 이걸 바로 고독사라고 부릅니다. 가족이나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그 사실마저도 한참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지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는 말이죠. 오늘 우리는 복숭아 2개랑 가계부 한 권으로 한 사람의 삶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습니다.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들어주길 바라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?